실강 조선 중기부터 후기 사회까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이 붕당부터 설명하면요. 그러니까 당이 나눠져 있다는 건데 지금도 그 한나라당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열린우리당. 그것처럼 옛날에도 이렇게 조선시대 때 당이 나눠져 있는데 처음엔 동인하고 서인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선조 때 이조전랑 자리 때문에 그런 건데 이조전랑이 그 품으로는 낮아요. 한 5품밖에 안 되는데 얘가 그 고위 관리의 선택권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독점할 수 있어가지고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동인하고 서인을 나눴어요. 그리고 동인은 또 북인하고 남인으로 나뉘고 서인은 노론하고 서로로 나뉘어요. 노론에서 또 시파하고 벽파로 나뉘어요. 그 동인이 북인이라고 남인하고 이게 나뉜 사건이 정열입 모반 사건이라고 했는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노론하고 소론은 예성논전 때문에 나눠졌고요. 그리고 노론에서 시파하고 벽파로 나뉜 건 사도세자 죽음에 관련된 거고, 그리고 북인이 이왕학파였고요. 남인이 조식학파였고, 북인은 대표적 인물들이 곽재우하고 종인홍이 있었고, 남인은 유성룡하고 김성일, 그리고 노론은 이의학파였고 소론은 성원학파. 노론의 대표적인 인물은 송시열이고 소론의 대표적인 인물은 윤중이었어요. 주로 누가 정권을 가장 많이 차지했냐면 서인하고 남인이 많이 차지했어요. 북인은 광해군 때만 하다가 인조 반정으로 몰락하고, 그리고 시파하고 벽파는 그 정조 이후로 힘을 못 쓰고요. 소론도 힘을 잘 못 쓰고 노론도 좀 힘을 썼어요. 붕당은 이 정도로 설명하고, 영종조 때가 조선의 세종 다음으로 그 르네상스였는데 영조의 업적들이 이 정도 있어요. 먼저 탕평책을 실시했는데 탕평책을 제일 먼저 실시한 왕은 숙종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실시한 왕은 영조하고 정조였는데 탕평책이 붕당 간의 세력을 유지하고 왕권도 강화하고 전국을 안정시키려고 했는데 이 붕당끼리 싸움은 치열해지니까 좀 약한 붕당들은 다 숙청되고 죽으니까, 그래서 세력을 유지하려고 했고, 그리고 붕당 간의 싸움이 점점 커지니까 왕이 딱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탕평책을 사용하면서 왕권도 강화시키고, 그리고 계속 싸우니까 그 정치가 안정되지 못하면 전체 사회가 안정되지 못하니까 탕평책을 실시하면서 전국을 안정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균역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토지를 원래 그 한결당 사도로 냈어야 했는데 그걸 많이 줄여줬고요. 그리고 형벌제도가 아주 가혹했는데 그걸 개선시켜줬고, 그 악한 형벌들도 좀 개선해줬어요. 그리고 신문고를 부활시켰는데 이게 원래 태종 때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신문고라는 북에 있는데 그걸 찾아서 두드리면 관리들이 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좀 물어봐주고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구였어요. 그리고 속대전, 서고래, 동국면, 비고라는 이렇게 많은 책들을 편찬했어요. 그리고 정조는 규장각을 설치했는데 이건 그 세종 때 집현전 설치한 거랑 거의 비슷하고요. 초기 문신기라는 걸 실시했는데 이건 관리들을 또 다시 시험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룡령이라는 자기 그 친위 부대를 설치했고, 그 수원에 그 지금으로 말하자면 제2의 수도를 건설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원에 화성을 건설하고, 이건 정량용이 그 거종기를 이용해서 했고요. 그리고 광산을 많이 개발시켰고,
신해통공이란 거 했는데 이게 1791년에 일어났고 그 시전 중에 그 시전이 그 시장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유기전을 제외한 금난 정권 폐지. 그러니까 유기전을 제외한 모든 그 시전 상인들한테 금난 정권에는 특별한 권리가 있었는데 이걸 폐지시켰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시전 상인들은 다 이 권리를 사용해서 거의 독점을 하니까 그래서 이걸 신해통공 실시함으로써 좀 더 상업의 자유로운 발전을 도모했고요. 그리고 서울을 등용했고 노비를 해방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서울이 그 옛날엔 일부 다투자 했으니까 그 첫 번째 부인에서 난 자식이 아니라 두 번째나 세 번째에서 난 자식인데 이게 서울은 양반의 그 자식이어도 관직에 출세를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서울을 등용했다는 게 이게 국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걸 어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파격적인 거죠. 노비도 해방시켜주고 특히 공노비를 많이 해방시켜줬어요. 그리고 대정통평, 동문이고 탁지지 이렇게 많은 책들을 편찬했어요. 이게 효종 때 북벌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게 나중에 북학론으로 전개가 돼요. 이게 효종 전이 인조였는데 인조 때 병자호란하고 정묘호란을 겪은 다음에 거의 청나라에 속국이 돼요. 그래서 효종이 원래 복림대군이었는데 얘도 그 형인 소현세자하고 같이 벌모로 잡혀 있었어요. 한 10년 동안. 근데 이거 풀리고 나서 와서 근데 소현세자는 청나라한테 배울 게 많다고 했는데 복림대군은 이게 북벌 운동을 주장했어요. 근데 그래서 인조가 화가 나서 벼루를 던졌는데 그게 맞아가지고 3일 만에 죽었어요. 근데 복림대군은 인조가 악교해가지고 왕위를 결국 물려줬고 그래서 얘가 효종이 됐는데 적극적으로 북벌 운동을 추진했지만 청나라의 세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결국 실시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1609년에 기후역자란 걸 일본하고 에도막부하고 같이 체결해가지고 다시 통신사도 왕래시키고 문물도 전래하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고요. 그리고 숙종 때 1712년에 백두산 정계비라는 걸 세우는데 이게 청나라와 조선의 영토를 확실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선 중기가 되면서 비변사 기능이 강화됐는데 이게 원래 그냥 임진왜란 때 군사 기구였어요. 근데 이게 점점 의정부하고 육조가 원래 최고 정무 기관이었는데 그 약화됐어요. 비변사 기능이 강화되면서. 그리고 또 왕권이 약화됐어요. 예선 논쟁이 효종하고 현종 때 일어났는데 이게 효종 때 한 번, 현종 때 한 번 일어났는데 1차하고 2차로 나눠요. 1차 때는 이게 1차 때는 효종의 계모인 그러니까 효종하고 효종의 비가 죽었을 때 신기하게도 그 계모인 자이대비는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이대비가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나 가지고 싸웠어요. 서인하고 남인이. 그래서 서인은 1년을 입어야 된다. 남인은 3년을 입어야 된다. 근데 결국 그 현종이 왕이 됐을 때 서인 편을 들어줬어요. 3년은 너무 기니까. 그래서 1년을 들어줬고 그리고 또 2차 때 현종이 자이대비가 죽고 또 현종이 비가 죽고 그래서 현종이 상복을 입어야 됐어요. 이때는 서인이 9개월을 주장했고
남인 1년을 주장했어요. 근데 이때는 남인의 손을 들어주고요. 그리고 서인은 그 주자 가리라고 해가지고 이게 사대부의 덕목이고 유교의 덕목인데 이걸 왕실의 법도 따라야 된다고 했는데 남인은 왕실의 법은 또 다른 것이다 해가지고 서로 의견이 엇갈렸어요. 그리고 숙종 때 그 환국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갑자기 정권이 교체됐다는 건데 그 장희빈 때문에 일어났는데 숙종이 원래 인현왕후라는 그 왕후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아기를 못 가지니까 그 첩을 들였어요. 그래서 얘가 첩인데 나중에 숙종의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얘도 그 거의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요. 근데 장희빈이 얘를 몰래 시기하고 독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저주를 한 거예요. 근데 숙종은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20년 만에 그걸 알아내가지고 얘를 복귀시키고 장희빈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장희빈을 좀 옹호했던 그 남인 쪽들도 그 서인으로 정권이 교체가 되고 그 조선 후기 때는 실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나오는데 이게 그 유학이나 이렇게 유교처럼 이게 경적만 읽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필요한 학문이라고 해서 실학이라 하는 게 그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걸 말하는 거예요. 중농업파하고 중상업파로 나뉘는데 이건 주로 농사를 중요시했고 이건 상업을 중요시했는데 이 대표적 인물들이 유영원, 이익, 정약용 이 세 명이 있고 여기는 이 네 명이 있어요. 박재가, 박지원, 홍대용. 중농업파부터 설명하면 유영원이 반개수록이라고 유명한 책을 썼는데 여기서 그 신분의 계급을 도우면서 그 토지를 지급하자. 그러니까 얘는 그 토지 제도의 개선을 우선으로 봤어요. 이게 가장 그 농민들한테 시급하다. 그리고 이익은 한전론이라고 주장했는데 이거는 그 농가마다 영업전이라고 이게 서로 팔고 살 수 없는 이 땅을 지급함으로써 나머지 땅은 농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농사를 짓자 그런 내용이고 정약용은 여전제하고 정전제를 주장했는데 이건 당장 그 실행하기 어렵다고 봐서 일단 정전제를 실시하자고 했는데 이 정이 우물정자인데 아홉 칸으로 나뉘잖아요. 우물정자가. 그래서 여기 하나는 다 공동 소유하고 공동 경작할 수 있는 땅이고 나머지는 스스로 알아서 해가지고 이런 그 이론을 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분배된 토지는 농민 스스로 경작하는 거예요. 여전자는 그 남은 땅을 알아서 주는 거고
얘네는 그 북한파라고도 하는데 아까 그 북한으로 나왔는데 그걸 받아들인 거 이게 얘네가 다 청나라에 갔다 온 애들이에요. 그 통신사가 아니라 영선사로. 어쨌든 그 청나라의 그 발달된 문물은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얘네가 주로 주장한 게 수레나 배를 이용해가지고 유통을 편리하게 하자는 거게 그게 대부분의 의견이고 그리고 산업공상에 직업적 평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어요. 산업공상이 계급 나뉜 건데 선비사, 농사 짓는 사람, 공인들, 상인들 이거 다 직업적으로는 다 평등해야 되는데 신분적으로는 차별이 있어도 그래서 이게 직업적 평등이 있으면 좀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실학들도 많았는데 이게 국어, 역사, 지리 이 모든 대부분의 분야에서 그 책을 냈어요. 안종복이라는 사람이 동사 과목에서 이게 고구려하고 발해사를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이정희하고 유독공도 비슷한 내용을 썼어요. 고구려 발해사 그리고 고조선 이 북방민족의 역사를 기억하자. 그리고 한치훈이 해동역사라는 걸 지었는데 발해가 해동성국이라도 불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발해에 대해서만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남북국 시대를 주장했어요. 그 통일신라 시대가 아니라 이쪽에 발해가 있으니까 남북국 시대라고 주장했고 이중환의 택리진 이게 지리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처음으로 그 축척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각 마을마다 그 특산물은 뭔지 그리고 기호를 사용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지리서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김종호 대동요지도 이게 1861년에 제작이 됐고요. 이건 우리나라 최고의 지도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의 기술로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그 심리마다 점을 찍어서 거리 계산하게 했고 그 산 지금 말하면 등고선 같은 것도 있고 계곡선도 있고 뭐 봉수시설 마을이나 이렇게 다 구분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정확하고 이 신경준이 훈민정음 운해라는 책을 적어서 훈민정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주는 그런 책이었고요. 그리고 실학이 실사고시라는 태도에 따른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탐구하고 그 자세히 본다는 건데 이게 실학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였어요. 그리고 실학이 실질적으로 이게 실행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실학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주로 잔반이나 남인 출신이어서 얘네가 남인의
아까 그 예손 논쟁 져가지고 몰락하고 양반은 좀 비꼬는 말인데 거의 농민하고 비슷한 양반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제 정책에 등용되지 못했어요.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